안녕하십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무역에 대한 관세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네. 무역 합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주인공은 영국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주말에 또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까지 그렇죠.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낙관론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도 또 어떻게 소화해 줄지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예. 이번에 영국과의 협상 타결 관련돼서 포인트는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이 비교적 무난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미국과 관계가 우호적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중이 비교적 낮은, 그다음에 심지어 영국은 미국에 적자가 나고 있는, 대부분 미국은 적자를 본인들이 내고 있지만 영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영국만큼은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점, 이런 점들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상호 관세 부분, 좀 전에 헤드라인에서 고앵커도 얘기했습니다. 상호 관세 이 부분, 이거 보편 관세 10% 부분은 유지가 됐다라는 점. 이게 이제 결국은 앞으로 어떤 나라와 이제 협상을 하더라도, 중국은 뭐 좀 별개고, 예를 들어 우리, 일본, 유럽 어떤 나라 하더라도 이 보편관세 10%는 일단 기본으로 먹고 들어간다라는 부분,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힌 틀이다. 이런 부분도 이번 영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캐치를 좀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이제 윤곽이 잡혀가고 그렇죠. 있는 그런 협상인데요. 우리나라의 공포 지수 역시나 이달 들어서 한 달 만에 좀 안정화에 접어드는 네. 모습,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 거래가 유입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마켓나우 1부를 통해 알아보시죠. 네. 자, 오늘 반도체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세컨톡 기사도 요 얘기인데요. 원래 5월 15일 날 다음 주에 시행되기로 했던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 이거를 지금 트럼프 정부가 좀 뒤집었죠. 일단 시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대체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조만간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기존의 규제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 뉴욕 증시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해소 쪽에 미국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새로운 악재가 또 나타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또 하나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그 새 규칙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직은 잘 모르죠. 그냥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것도 역시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AI 반도체가 중국에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는 게 없을 텐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또 중국의 AI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당연히 상당히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출을 하지만 HBM을 이 AI 반도체를 비롯해서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중국의 AI 반도체 칩을, 특히 HBM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같은 경우 HBM뿐만이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삼성은 현재로서는 이제 이 하이엔드 HBM이 지금 퀄 테스트 통과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로엔드, 저가 HBM3나 HBM2 이쪽을 이제 중국에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도 DDR 쪽이라든가 낸드 쪽이라든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 반도체 수출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정도니까, 공식적인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만 추정을 해보면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만약에 또 중국을 굉장히 세게 이렇게 그 타겟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규제를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그 여파가 결코 삼성전자한테 유리하게 갈 수만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수출 물량도 대중 수출 물량도 삼성에 비해서는 적고, 또 사실 SK하이닉스는 이 하이엔드 HBM 판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좀 훨씬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이렇게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반도체주에 대한 이 기대감은
어쨌든 너무 좋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삼성전자 보합 마감, SK하이닉스도 이 소식 때문에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여튼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과는 달리 조금 이제 무거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체크상 가보겠습니다. 어제 화장품주 주가 굉장히 좋았죠. APR 어제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무려 28%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고요. 삐아, 코스맥스, 실리콘투, 그다음에 제이준 코스메틱, 제닉 S, 콜마, VT, 인그루드랩 해서 어제는 6, 7% 정도 이상의 이런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화장품 종목들은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가 4월부터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 미국에 수출하던 화장품이 그 전보다 10% 정도 비싸게 이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이 부분을 10% 그대로 다 가격에 전가시켰는지는 확인은 좀 해보질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R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무엇보다 해외 매출이 3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매출을 이 어떤 트렌드가 별로 이렇게 둔화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미국에만 수출이 문제가 우리가 수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 남미, 아시아, 중동까지 이 K-뷰티 상품들이 안 가는 데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면 저변의 확대, 그러니까 수출 대상 국가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K-뷰티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중국입니다.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우리나라 화장품 K-뷰티의 중국 수출이 늘었거든요. 퍼센티지는 한 자릿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2달 연속 늘은 거는 2021년 이후 지금 거의 한 4년 만이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중국에서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어쨌든 요즘에 엔터주들이 잘 나가고 있는 건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인데 한한령이 만약에 해제되거나 또는 중국이 어쨌든 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화장품도 상당히 지금보다 더 좀 나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가 화장품들은 이미 이제 중국 본토산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중저가 또는 이제 중고가 하이엔드는 또 이제 유럽산들이 또 중국에 또 많이 좀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상과 하 이 사이를 어쩌면 사실 굉장히 두터울 수 있습니다. 이 층이. 이걸 이제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좀 장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화장품은 요즘에 분위기가 확실히 좀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들 주가 흐름 일단 많이 올랐는데요. 또 이제 조금 쉬어갈 때 오겠죠.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히 중국 관련돼서 비중이 좀 큰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요즘 같은 때 이게 지금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건 좀 무리고요. 좀 쉬어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종목 리스트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조정 받을 때 좀 쉬어갈 때 좀 담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제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이버는 무려 5.2%나 급락을 했고요. 카카오는 3.5%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이 포털주들이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애플 부사장이 AI 검색이 구글 등 기존의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또 애플이 퍼블렉시티랑 이제 손을 잡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애플이 자꾸 이제 구글을 건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애플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에서 계속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AI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면 검색 부분에 있어 타격이 클 것이다 이미.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구글이 알파벳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나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많이 했다가 다시 이 얘기가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이 검색 관련돼서는 네이버, 카카오 두 회사니까 부진을 할 것이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된 거고요. 그래서 특히 네이버가 어제 많이 떨어졌고요. 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실적도 나왔는데 좋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 마이너스 6%, 영업이익 마이너스 10%,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 실적 나와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사실은 카카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카카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던 이 콘텐츠 부분의 매출이 16%나 줄었더군요. 이제 그만큼 콘텐츠 부분의 실적이 이렇게 부진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 회사 측의 얘기는 2분기부터 광고가 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이제 AI 쪽에서 결국 성과를 좀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회사 측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또 네이버, 카카오는 뭐 낙관적으로만 보는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새 정부가 AI에 100조를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차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좀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게 그대로 된다고 그러면 AI 쪽에는 새 정부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장 앞서 있는 이 두 회사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어서요. 사실 뭐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이 AI 시대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 특히 정부 차원에 적극적으로 밀어줄 때 수혜를 가장 앞에서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잘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영국과 미국이 극적으로 첫 무역협정 타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은 이에 당연히 환호를 했고요.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오늘 1%대 반등을 보였습니다. 다만 위험 자산이 일제히 급등하자 금 같은 경우는 2%대 가격 하락에 나왔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죠. 10만 달러를 간밤 재돌파를 해줬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재돌파 지난 2월 이후로 오랜만에 주가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고요. 전일 대비로는 5%가 넘는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에 이렇게 불을 지폈었던 이슈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체결 소식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미국은 영국 측에 10%의 상호 관세를 전반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조금은 다른 조치들이 취해졌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는 일단 관세 0%, 그리고 10만 대 영국산 차량에게는 10%의 관세율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미국에게 어떤 것을 해주냐, 전반적으로 농업시장이나 산업시장을 보다 접근성이 좋게 강화를 해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절차를 간소화해주기도 하고 미국 보잉사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협업 소식들과 함께 일단 긍정적인 무역 협의안이 나왔는데 다른 국가들도 이 첫 사례와 마찬가지로 품목별로 좀 차별화된 협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측들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영국의 소식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건 다가올 미국과 중국과의 만남이 되겠죠. 주말 사이에 스위스에서 만남을 이어가는데 베센트 장관이 일단은 만남을 이어갑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이 해당 자리에서 내용이 나온다면 바로 시진핑 주석과 전화도 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있을 첫 공식 대화를 놓고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 가능성도 있고 관세 인하 검토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의 움직임, 말 그대로 원론적인 내용들만 오고 가지 실제적으로 관세 인하까지 연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전해오는 소식이 과연 이번 주 뉴욕 증시가 보였었던 상승 랠리에 추가적인 연장선상이 되어줄 수 있을지 주말 이슈도 같이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볼 일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 쪽에서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옵니다. CPI와 P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들도 잘 점검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첫 무역 협상을 안고 오늘 국내 증시의 반응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우리 종목들의 변동성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과 함께 SK하이닉스도 1%대 상승 기조가 보여지고 있고요. 역대급 실적을 공개했던 APR 같은 경우도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0.4%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쪽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놓고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카페24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11% 정도 장전의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재돌파함과 함께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도 미리 예측을 해볼
꼽을 수가 있겠죠. 개장 전에 우리 기술 투자가 11% 넘게 급등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D-Wave 퀀텀이 간밤 미증시에서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양자컴 관련주들 변동성이 나올 것 같은데 엑스게이트 지금 6% 넘게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시장 안에서는 무역 협상과 관련된 기대감이 일부 종목들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개장도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또 체결 강도 예시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오늘자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정말 좋은 이야기 전해주면서 그리고 주가의 상승력도 눈에 띄었던 APR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실적도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그다음에 화장품주들이 어제 다 좋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화장품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APR이 어제 상한가로 끝나지는 못했는데 상한가를 터치를 했다가 살짝 좀 밑꼬리를 좀 윗꼬리를 단 상황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 체크해 볼 텐데요. 네. 네. 일단 해외에서 잘 나간 APR 깜짝 실적 매출 1조 글러 보인다. 사실 이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가 25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액면 분할을 이제 5분의 1로 했기 때문에 5만 원의 이제 공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따상은 실패를 했죠. 따상은 실패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어제 기준으로 이제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는데 상장했을 때 시초가를 어제 살짝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약간 손실했던 분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APR 갖고 손실을 보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매출비 좀 보면은 해외 쪽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국내가 이제 30%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해외가 이제 70%, 그다음에 APR 기준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를 했는데 APR의 최대 국내 라이벌이 동국제약이에요. APR이 그러면은 어떤 걸 보통 하길래 동국제약이랑 비교되나요? APR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화장품 흡수시켜주는 그 홈케어 디바이스 그거 이제 우리나라 거의 1등 기업인데 지금 동국제약에서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거의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고 APR이 이제 해외 쪽에서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 장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홈케어 디바이스랑 화장품이랑 매출이 거의 똑같아요. 40% 중반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같이 파는 거죠, 이제 세트로. 여기 보면 이제 이쪽은 이제 중국 쪽에서 수출, 이제 일본, 중국 쪽이 일단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쪽에서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니까 1인당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돈이죠. 그게 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의 이제 옌즈 경제 시장 규모의 크기인데, 옌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옌이라는 건 이제 얼굴이거든요. 리엔이 이제 얼굴인데 그걸 이제 옌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고, 즈라는 거는 이제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얼굴을 꾸며서 나의 가치를 높인다. 그거에 대한 시장 이제 그 규모도거든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들도 중국 쪽에서 좀 힘들었다가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APR도 국내 시장보다는 수출 쪽으로 좀 약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중국 시장의 규모가 한 11%가량의 매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도 뷰티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기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고 나서 화장품, 소모품 같은 것도 계속해서 좀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장 이후 지금 최고가 터치했다고 하는데 움직임 한번 볼까요? 네, 좀 길게 잘라왔으면은 좀 좋았을 뻔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제 상장했을 때 시초가가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약간 움직이 좀 있다가 이제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나름대로 신호가 언제 나왔나라고 이제 살펴봤더니 그냥 4월 한 중순쯤에 이제 지금 여기 화살표 표시 나오는 부분에서 체결 강도가 좋은 신호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지루한 구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어떤 그 평가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실적 발표,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 동반 상승 뭐 더불어서 좋은 시세를 낸 AP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APR 체결 강도 저 화살표 나와 있는 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중순에 나왔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에 들어갔고 당일도 100 넘었고요. 네, 그날 이제 거래량도 전일 대비해서 좀 50%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제 당일 체결 강도 130, 일주일 체결 강도 그 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당일 체결 강도 좀 못 맞춰줘서 이날 처음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제 한 달 체결 강도도 들어간 지 일주일이 넘었고 세 달 체결 강도도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노이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좀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의 조정이면은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제가 더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이사님이랑 이 빅샷 시간을 통해서 이런 체결 강도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날 말고 예를 들어서 24일 날 이라던가 20일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에 들어가고 거래량도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 이때 들어가는 거는 어떨까요? 좋죠. 일단은 중장기 체결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조정해서 사든 따라잡든 상관이 없는데 차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이날이었을 것 같아요. 요날 사시는 게 사실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시간도 길지 않고 그다음에 수익률적인 차이도 크지 않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제 APR처럼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 나오면 솔직히 전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참여자들도 너무 많이 많고 주가가 한동안 좀 흔들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차라리 지금처럼 좀 약간 러프하게 상승 기조 유지해지면서 올라가는 게 나름대로 일단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근데 뭐 상한가 간 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때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뭐 홀딩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예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제 체결 강도 상에서 거래량이 너무 많았다라는 점 빼고는 이제 4개 체결 강도 모두 100 이상을 유지 중이어서 뭐 조정이 와도 뭐 좀 편안하게 갖고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동종 업계 대비해서 지금 퍼가 절대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뷰티 디바이스 관련 기업인 APR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실적 성장과 함께 어제 주가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그 전에 미리 체결 강도가 신호를 주고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MC넥스 들고 오셨습니다. 긍정적인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카메라 모듈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쟁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삼성전기, 뭐 파트론, 파워로직스, 캠시스 이런 이제 기업들과 삼성전자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어떤 그 마켓 시어율을 경쟁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업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카메라 모듈 기업 중에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을 설계를 할 때 카메라 모듈도 이제 설계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런 기업들은 모듈 만드는 기업들한테 이대로 만들어서 납품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MCNX는 유일하게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해요라고 역제안을 해서 MCNX의 제품을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에서 쓰도록 만드는. 근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 전기 카메라 모듈을 왜 안 쓰고 왜 MCNX 작년에 파워로직스가 삼성 그 스마트폰에서 점유율 1등이었었어요. 네. 왜 이렇게 삼성 전기가 단독으로 안 하고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삼성 전기를 그냥 하나의 좀 부품 회사로만 본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보통 솔벤더라고 얘기하듯이 단독으로 주진 않고 이제 경쟁을 시켜서 품질이라든가 가격적인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MC넥스도 올해 좀 약간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네. 삼성전자 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 내 점유율 확대 이게 최고죠 사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목표가를 올린다. 대신증권에서 좀 나왔고요. MC넥스 올해 역대 최고 실적 기대를 한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스마트폰이 지금 성장기에 접어든 것도 아닌데 왜 MC넥스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대를 하냐. 이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올해 일단 시장에 화랑기에 다시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이건 매년 나오는 얘기긴 한데 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기업들도 좀 살펴보자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관련 경쟁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근데 MC넥스만 유일하게 좀 약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더 엣지도 공개가 되면서 스펙 네. 자체가 좀 좋은 게 참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MC넥스의 주가에 좀 반응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중 빨간 색깔로 최고치. 줄을 그려놨네요. 네, 빨간색이 이제 저쪽에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 네. 고점이 이제 연중 최고치인데요. 지금 뭐 파트론이나 캠시스 같은 라이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캠시스는 이제 고개를 들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MC넥스요. 네. 네,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해서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돌파한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시장에서 저는 시장이 뜨는 종목이든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떨어질 때는 좀 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파이팅하게 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다시 네. 좀 약간 빠르게 만회를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차트도 안정된 흐름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MC넥스 그렇다면 체결강도 볼 텐데요. 화살표가 없는데 우선 네. 5월 2일 날 나왔네요. 네. 네, 이제 차트상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신호가 네.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틀 연속 올랐고 윗꼬리는 네.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제 기준으로 이제 12만 주 전일 대비해서 2배 정도 거래량이 늘었고요. 체결강도 5일 당일 모두 이제 100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0일 체결강도 60일 체결강도가 100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상향으로 움직이느냐 하향으로 움직이느냐를 많이 살펴보듯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차트, 그다음에 시장의 뷰도 좋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종목 같은데 리스트업을 해서 계속 살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C넥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LG U+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에서 뭐 사실 반사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이제 시장에서 통신주들도 일단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554억. 전년비 15% 정도 늘었다. 지금 앵커께서도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알뜰폰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주변에 진짜 많이 그렇죠. 쓰더라고요. 과거에는 좀 네. 약간 시니어 분들이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젊은 친구분들도 알뜰폰 합리적인 소비 막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더라고요. 뭐, 네. 통신사의 어떤 혜택을 사실 뭐 크게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알뜰폰이 사실 합리적이긴 한데 일단 SK텔레콤 사태 반사 이익 주가 힘을 받고 있다. 요건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반사 이익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시장에서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센티멘탈적으로
전반적으로 분명히 뭐 LG U+, 지금 KT가 2등이고 LG U+가 3등인데 뭐 얼마 전에 또 LG U+가 2등까지 올라갔었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점유율 보면은 SK가 40%, 이제 40%가 깨지나를 시장에서 이제 초점으로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22%, LG U+ 20%로 20% 정도에서 이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도 한번 볼 텐데 네. 정말 화살표 많이 없죠. 올랐네요. 화살표 없다라는 뜻은 이제 다 좋다라는 뜻인데 네. 일단 뭐 통신주 과거에는 뭐 관세나 이런 것들에 풀이하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실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여기 이제 배당락으로 한번 빠진 거 빼고는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큰 폭의 조정받은 게 없기 때문에 시세도 뭐 나름대로 아직 좀 더 윗단을 열어놓을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4월부터 뭐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완전히 그리고 있는 LG U+인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급이 네. 너무 좋죠.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뭐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지금 네. 5일, 20일, 60일 체결 강도는 뭐 100 이하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름대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상승률 대비해서 체결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큰 조정보다도 뭐 약간 러프한 가격 조정, 그다음에 단기간에 기간 조정을 주고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원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발생했다는 데가 언제예요? 4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한 일주일 좀 더 네. 됐죠. 그래서 네. 한 그때 당시에 LG U+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한테 통신주 중에 지금 뭐 살까라고 하면 저는 SK텔레콤을 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네. 저는 이게 뭐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네.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것 때문에 빠진 부분은 저는 빠르게 채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또 이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 LG U+보다 SK텔레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체결 강도 상에서는 LG U+가 중장기 체결 강도가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주가 역시나 꾸준하게 4월 들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 LX홀딩스를 선택을 하셨네요. 특별한 네. 건 없으니까 네. 좀 빨리 볼까요? 네. 일단 뭐 LS, LIG, GS 다 LG에서 이제 파생된 네. 기업들이잖아요. LX홀딩스가 어떤 기업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X홀딩스 이전에 LG 상사죠. LS 인터내셔널은 이제 LG 상사고 LG 하우시스, 그다음에 LB 세미콘, LB 인베스트먼트도 이쪽 계열이죠.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데 5년 동안 LX홀딩스가 출범하고 나서 5년 동안의 변화, 단단하고 조용하게 성장 중이다. 주가는 지금 5년 동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 염두에 두시고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뭐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화살표가 나온 뒤에 좀 주가가 네. 상승 계속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차트를 길게 보면 네. LX홀딩스 차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반등 중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평가도 좀 약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살표 나온 부분에서 나름대로 좋은 신호가 나왔고 계속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 살펴보겠습니다. 15일이네요. 네. 체결 강도 일단 완성 높게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119, 114를 출발해서 계속적으로 유지 중이고 그 다음에 20일 체결 강도 들어갔고요. 한 달 체결 강도도 잠시 뒤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시 종목 4종목 확인해봤고요. 그러면 드디어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두산퓨얼셀이요. 네.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네. 평가도 안 좋고 일단 좋다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일단은 좀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최저점은 최악은 지나지 않았나라는 네. 분석도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네.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일단 하나증권에서 나온 부분은 두산퓨얼셀 외형도 이익도 성장이다라는 이제 제목을 달고 어떤 리포트가 좀 발간이 됐는데요. 매출은 좋았는데 사실 영업이익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이제 왜 안 늘었나라는 배경은 원가미 부담이 됐다. 사실 이 연료 전지가 실질적으로 공해도 없고 소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친환경 최고의 어떤 그 발전 방식인데 좀 약간 까다롭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건물 그 본사 건물 옆에 이 연료전지 발전 시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은 지금은 그것들을 어떤 SMR로 이제 소규모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연료전지가 실질적으로 그 어떤 공해도 없는 발전 어떤 그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결국에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시장에서는 안 좋지만 그래도 하반기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와 함께 체결 강도도 살펴볼 텐데요. 네, 뭐 화살표가 네. 없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이제 네. 계속적으로 좋은 신호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점을 잡고 상승 후에 기간 조정, 그다음에 N자형 패턴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일단은 윗골이 한 4% 정도 올라갔을 때 윗골이 한 택도 없이 마감한 것이 어떤 매수의 세기를 조금 더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고점 돌파 예상을 해서 좋은 자리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볼 텐데 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제가 잠깐 네. 했는데 어제 좋은 흐름을 네. 나타냈는데 그 전에도 잠깐 그러네요. 한 네. 5일 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네. 5일 전에 들어갔다가 풀리고 다시 들어갔는데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시세가 강해진다. 강화가 된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거래량도 40만 주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당일 체결강도 200, 4% 정도에서 200이면 상당히 좋은 거고 5일 체결강도 122로 그다음에 한 달 체결강도 99.87로 그러네요. 거의 네. 100에 근접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굉장히 큰 조정도 받았고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악은 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산표에서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풍원정밀이고요. 네, 어떤 풍원 부분 정밀을 주목하셨을까요?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 OLED 쪽에서 만드는 기업인데 느낌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이오 기업 중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회사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적자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딱 그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볼게요. 지금 파이메탈 네. 마스크는 이제 OLED 증착 쪽에 쓰이는 어떤 그 부품이고 굉장히 네. 비쌉니다. 전 세계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 이제 일본 기업 다이니폰 프린팅이라는 기업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풍원정밀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2년 전에 굉장히 큰 퍼포먼스가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살짝 다운됐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단 현대 BNG 스틸, 풍원정밀과 8세대 파이메탈 마스크 인바라는 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네. 이 파이메탈 마스크를 만드는 소재가 인바예요. 근데 이것도 이전에 이제 일본 히다치 메탈이 독점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히다치 메탈이 이 어떤 다이니폰 프린팅의 경쟁자들한테 인바를 공급을 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BNG 스틸과 요 인바 개발을 국제과 네.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파이메탈 마스크가 어떤 거라고 좀 파이메탈 마스크는 될까요? TV가 네. 있으면 가까이 보면은 세 개의 색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더스한 네오룩스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소재가 이제 그건데 그걸 끓입니다. 네. 끓이면은 파이메탈 마스크 위에 있어요. 네. 모기장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빨간색 이번에 빨간색이다. 빨간색 파이메탈 마스크. 그러면 끓어서 올라오면 그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 안착이 되잖아요. 그 색을 일단 끓어오르는 유기 물질의 색을 안착시키는 게 이제 증착 과정에서 쓰이는 그 파이메탈 마스크를 통과하면서 이제 새겨지는 거죠. 네. 정말 힘든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 중국에서는 파이메탈 마스크 없이 OLED를 만들려고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와 함께 체결 강도 이어서 볼 텐데요. 네. 일단 어제 좋은 신호가 나와 네. 있어서 나름대로 풍원정밀 어떤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어디와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상승력도 상당히 큰 기업이거든요.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성과를 내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제 9% 올랐고요. 네, 거래량이 좀 굉장히 적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나름대로 어제 거래량이 10배 정도 네.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일 체결량도 260, 5일 120, 20일 123 기록하면서 일단 개별주 성격 종목은 제가 웬만하면 저희 빅샷에서 나름대로 좀
그 소개를 안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풍원정리는 재밌는 좀 흐름을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군들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주의 저희와 함께 따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 APR입니다. 이 제품력과 마케팅 역량 그리고 글로벌 확장 전략으로 본격적인 화장품 브랜드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79%, 영업이익은 97% 늘어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매출 같은 경우 디바이스 매출을 월등히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152% 늘어난 1,6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전년 대비 187% 늘어났고요. 일본 같은 경우 오프라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은 198%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화권에서는 인지도 개선으로 전년 대비 39% 매출이 성장한 모습 나타냈고요. 기타 지역에서는 B2B의 본격화로 인해서 전년 대비 442%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94% 늘어난 544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관세 부과 이후에도 매출이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긴 하지만 마케팅과 또 물류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1조 1,415억 원, 영업이익은 2,226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던스인 매출 1조 원과 영업이익 1,800억 원을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에 따라서 11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 LG U+입니다. 이익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실려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부터 살펴보시면 매출은 전년 대비 4.8%, 영업이익은 15.6% 증가했습니다. 이 무선 수익 같은 경우 이 알뜰폰의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21.7% 늘어났고요. 또 5G의 가입자 비중은 74.8%를 기록했습니다. 이 스마트홈 매출 같은 경우는 인터넷 부문에서 전년 대비 6.9% 매출 상승하면서 실적 성장에 이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실려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 포인트들 짚어볼 텐데요. 상반기에는 자사주 1.6%를 전량 소각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는 올해 예상 순이익의 20% 이내로 자사주를 매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 7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총 주주환원 수익률 같은 경우 최근 상승한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6.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익 사업 정리에 따라서 마진율 개선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16,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휴젤입니다.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20.9%, 영업이익은 62.6% 늘어났는데요. 부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톡신 같은 경우 중국 선적 확대와 또 호주와 대만에서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고요. 2분기부터는 미국 선적이 재개되는 데다 전체 톡신 수출이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필러 부문에서는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18%가량 늘어나고요. 국내 매출도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3.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유통 채널 확대와 또 해외 시장 확대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39.3%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 포인트들 살펴보실 텐데요. 2분기부터는 미국향 톡신 수출로 인해서 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단가도 높고 또 마케팅비도 파트너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마진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와 남미 또 유럽과 중동에서 가성비 좋은 의료기기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파악되고 있고요. 또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원가와 또 판관비 추이에서 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뚜렷한 모습을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률은 47%에서 48%대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또 올해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PER을 20배 내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수 관점 유효하다는 점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44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LIG 넥스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8.9%, 그리고 영업이익은 1,136억 원, 영업이익률은 12.5%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실적의 기원 요인들 살펴보자면 정산이익은 약 80억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또 높은 양산 마진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개발 관련 충당금 환입 효과와 또 마진율이 낮은 인도네시아 무전기 사업 종료로 인해서 마진율의 구조적 개선이 나타났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문에서는 방산 특성상 하반기에 진행률 인식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에서는 2026년 이후 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이라크의 천궁2 개발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천궁2 이후에 또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 수출에 따라서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성장률이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 함께 제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4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미국과 영국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 소식에 더불어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처음으로 영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여타 국가들에 대한 협상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타나주는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주말에 있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반영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후 루트닉 상무장관의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중국과 회담 목적은 중국과 긴장 완화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다라는 점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현재 2,600선에 대한 저항대가 작용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2,600선에 대한 저항대로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요즘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실적 컨센서스가 좋게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중국의 대량에 대한 부양책이 좀 발표가 되면서 중국 소비주와 엔터,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의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소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 또 임순재 대표님 두 분 모시고 또 권변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세는 이제 좀 부담이 좀 덜어지는 거죠. 또 오늘 영국하고의 협상 타결 소식은 사실은 영국이 갖고 있는 뭐 미국과의 무역 관련해서의 위상이 사실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은데 특히나 뭐 영국은 또 유일한 미국의 또 대미 흑자국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흑자를 내는 별로 몇 개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되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 미중 간 고위급 첫 어떤 대화 이것도 좀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좋게 보려고 하면 또 좋게 보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사실 오늘 뭐 이제 이번 주 마무리긴 합니다만 다음 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주말에 외신 계속 또 신경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시장 어떤 포인트로 좀 보실 건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탑3 오늘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일단 관세 관련된 얘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여전히 조선방산이 시장에서 계속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빠집니다. 관세 영향이 제한된 섹터다라는 쪽으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 추세적 강세 유지를 하고 있고 주도 섹터 지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더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신규로 딱 사느냐 어렵습니다. 또 추격 매수하는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보유자 영역 그리고 또 혹시나 고점에서 좀 흔들리게 되면 그때 다시 계속 자리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미중 관세 협상이 예상한 것만큼 조금 좀 잘 된다. 특히 145%가 거의 한계라고 맥시라고 봤기 때문에 그 밑에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뉴욕 포스트에서 얘기 나오는 뭐 한 50%대 시작해서 변화가 들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이에는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섹터들이 좀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뭐 2차전지, 제약바이오, 뭐 자동차 이런 쪽들이겠죠. 이런 쪽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제 K뷰티의 날이었습니다. 시장의 또 주도 섹터로 강하게 부각을 받는데 일단 수출 잘 되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됐나? 라는 쪽에서 변화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내수가 보강되기 시작합니다. 내수 쪽은 외국인들이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내수로 잡힌다라는 점들 같이 이어지게 되면 뭐 떨어질 게 없네요.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임의용기기, 톡신 쪽에서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어제 보게 되면 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래를 실으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섹터와 종목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아진다. 하지만 또 연속성에 대해서는 또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 또 바뀔 수 있겠다는 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되 눌림목에 들어가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전선 전력기기 이쪽 상당히 오래 올라오던 섹터였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밀리다가 실적 발표 후에 밀리다가 다시 태세 전환으로 이어가고 있는 섹터입니다. 일단 전력기기 쪽 하게 되면은 2022년도부터 3년 동안 계속 강한 모습들과 함께 쇼티지다 그리고 변압기 가격 올라간다라는 쪽에서 부각은 받았지만은 그렇게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섹터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은 그렇게 꺾인 게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뭐 AI 데이터 센터나 또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 들어가고 있는 전력 수요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들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런 펀더멘탈 따라서 여전히 또 박스권 대응은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저점에서 움직이는 섹터의 변화들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섹터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관세와 무관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선 방산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고 뷰티, 전력기기, 전력설비 쪽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뭐 지금 뭐 계속 이제 실적들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김민수 대표님의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호실적을 현재 최근 계속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이나 화장품 섹터가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저께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분기 실적에 상당히 호조를 보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까지 방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APR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화장품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화장품 ODM, OEM 업체들도 강세를 보인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미 연간에 이제 지난밤에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뭐 그 정도 수준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지금 뭐 국내 입장에서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0만 대까지 쿼터로 기존 25% 관세를 10%로 낮추는 부분이고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관세를 비과세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일단 시장 자체가 뭐 미국 내에서 규모가 크진 않다라고는 하지만 향후에 이런 이제 국내나 뭐 아시아권의 국가들과 협상할 때 상대적으로 조금 우호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주말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관련돼서 최근 이제 계속 정치나 공약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큽니다. 뭐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경유착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때 보면 그 전에 그 많이 올랐다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서부터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 이제 내용, 정치인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정책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정책이 나오곤 있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공약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런 자금에 대한 그런 조달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선을 앞두고 지르고 보자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하니까 무조건 뭐 공약이 나왔다라고 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기보다는 실제 가능성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은 일단은 조금 멀리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까지 드렸고요. 속보 아까 저희 자막으로 나갔던 얘기입니다만 3월 달에 경상수지 91억 4천만 달러 흑자 났고 흑자 규모가 컸던 거는 상품 수지보다는 이제 이 서비스 수지 쪽에서 적자가 줄어든 게 좀 컸더군요. 여행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덜 가니까 방학 때가 아니고 하니까. 그다음에 특이할 만한 점은 반도체 수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예, 아직은 좀 3월 달이고 해서 관세에 대한 이 사재기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있다라고 좀 감안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58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5월 9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이제 출발이 한 2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기분 좋은 출발과 함께 마감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한 달 반 보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2,590선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30포인트 넘어서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 협상 소식 전해졌고요. 중국과의 무역 고위급 회담 이번 주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올리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 준비 중에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시죠.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SK하이닉스 0.89%, 삼성전자 0.37%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나스닥 기술주 중심이 1% 넘게 상승했고요. 그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LG엔솔은 보합권 출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0.4%가량 상승 출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0.6%가량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알테오젠, HLB, 바이오주 괜찮고요. 오늘 2차 전지 양극재 관련돼서 에코프로비엠이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양극재가 바닥을 지났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1분기 실적 괜찮았고 2분기도 긍정적입니다. 역시나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로봇주들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5월 9일 우리 시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지수는 아직 뜨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동시효과 말씀도 좀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둘 다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여지가 좀 있죠, 높죠. 지금 일단 떠 있는 거 보면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 조금 샀고 코스닥은 조금 팔긴 하는데 선물은 1,600억 넘게 좀 일단 사는 게 있어서 지난 이틀 동안 외국인 순매수 좀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략 이 거래를 합쳐서 한 5천억 가까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여간 뭐 조금 사긴 하는데 뭐 추이를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환율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든 영향도 좀 있지 않게 보고요. 코스피 지금 0.3% 전후 왔다 갔다 하나요, 일단. 상승해서 좀 가고 있고 코스닥 0.1% 조금 넘게 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근데 좀 올랐어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8원 넘게 올라서 1,400원 다시 넘었죠. 이 달러 인덱스가 오늘 다시 100 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어쨌든 환율이 좀 다시 좀 올라가는 원화가 좀 조금 이제 다시 좀 살짝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자, 9시 1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초반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곰배랭커. 네, 금요일장 우리 시장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지수단을 보게 된다면 양 시장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차차 걷히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상승 출발한 종목군들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하락 출발한 종목군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 하락 출발한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가운데 전자기술 쪽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0.1%, SK하이닉스가 0.9%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자면요. 우선 AI 반도체 관련돼서 미국에서 규제가 조금 철폐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분위기도 괜찮았었고 오늘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이 오늘 3%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도 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오늘 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조금 부진한데요. LNF 0.7%, 두산퓨얼셀 0.8%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종목들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LG 엔솔이 1%에 가까운 하락으로 지금 출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HD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1%대의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CS윈드 2.8%, 오늘 친환경 관련주들 하나솔루션과 함께 CS윈드, 태양광과 풍력 모두 다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고요. SL이 2.9%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조선주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화오션 빠지고 있고 한국조선해양 1.2%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3%가량 빠지고 있고요.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0.6% 하락하면서 전력설비 전기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조금은 부진한 출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방산주 괜찮습니다. 현대로템 3%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KB금융이 2.6%가량의 강한 하락 나오고 있고요. 오늘 주목하셨던 게 소비자 내구재 완성체 기업들 좀 주목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국과 미국의 그 협상 그 안에서 일부 10만 대가량의 그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관세를 조금 낮출 수 있다. 기본 관세만 부과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우리 기업도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현대차가 우선 2.6%가량 상승이고요. 기아도 2%가량 오름세로 출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어제 인터넷 대표주들 부진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실적이 나왔는데요. 기대치는 좀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낙폭에 따른 매수세 유입되면서 0.6% 상승, 카카오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한 모습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2% 이상 빠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실적 발표한 고려
있고요. 아연이 오늘 6%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다는 점 역시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도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한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기술주를 보게 되면은 알테오젠의 소폭의 하락이고 특히나 오늘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휴젤이 무려 5%가량 빠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클래시스도 3.5%가량 하락으로 출발된 것으로 보이고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엇갈리고 있는데 펩트로는 하락 출발, 삼천당제약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동시효과 상황과는 사뭇 다르네요.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3%가량의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자기술 쪽 반도체 기업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성우하이텍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게임주들 실적 괜찮았는데 오늘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카페24가 역대급 실적 발표했는데도 오늘 차익 매물 나오면서 14%가량 강한 하락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VT라던가 오늘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다소 부진한 모습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개장 직후에 어떤 부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장 초반보다는 좀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특히 이제 일단 외국인은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190억, 코스닥은 벌써 500억 가까이 팔고 있네요. 선물은 뭐 한 2천억 가까이 사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현물은 개인만 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3일 만에 다 좀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연기금이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만 조금 사네요. 기관 돈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특히 코스피 쪽에서 벌써 한 560억 가까이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좀 두 분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오늘 출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그래도 강보합권, 코스닥은 완전히 좀 소외되는 모습들 그런 쪽으로 시작을 하는 변화인데 수급에서 그런 변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선물은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양매도로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좀 주춤한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요즘 보게 되면은 4월 달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현물 쪽에서 매도가 이어갔는데 장 마감 후에 보게 되면 언젠가 바뀌어 있습니다. 현물 매수로 5월 달부터는 바뀌어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좀 정체됐다가 오히려 동시효과 무렵쯤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변화가 좀 있다라는 것들도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 변화들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심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금속 업종이 가장 강하고요. 기계장비, 운송장비, 음식료, 담배 이런 쪽입니다. 금속은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것 같고 기계장비 쪽은 두산에너빌리티 쪽의 흐름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음식료, 담배는 아무래도 KTNG 이런 쪽에 대한 강세가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의료 정밀, 전기전자는 약합니다. 특히 의료 정밀은 최근 들어서 나오는 뭐 제약 쪽 그리고 또 바이오 쪽과 연결도 같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이쪽은 좀 부진하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 보게 되면 오늘 그래도 그동안 어제 미국 시장 동향과 관련돼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대가 넘어갔다라는 쪽들과 함께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들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늘 이쪽 섹터들 좀 강한 모습들이고 웹툰 섹터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탄력을 좀 받는 모습들인데 특이하게 우주항공 쪽들이 또 시세를 발동을 거는 모습들입니다. 어제 LRGDX1 실적 잘 발표했던 모습들과 함께 오늘은 한국항공우주가 탄력을 받아가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간다는 쪽들도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그러면 또 중소형주급들도 다 같이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된 쪽들도 좀 강한 모습들, 넷마블이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같이 연결된다라는 쪽들도 보시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관세와 관련돼서 무관한 섹터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이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게 좀 파편적으로 움직이는군요. 또 오늘은 어쨌든 어제와 달리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어쨌든 강보합권 유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 오늘 말씀하신 대로 유난히 이게 또 방산주가 오늘 조선주는 쉬는데 방산주는 또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현대차, 기아도 오늘 2% 넘게 가까이 오르고 있는 것도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관세 부담 때문에 좀 많이 좀 눌려 있었는데 현대차도 19만 원대 다시 이제 복귀를 했네요. 기아도 9만 원 가까이 좀 올라갔고 예 그렇습니다. 좀 이채로운 거는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부진하죠. 오늘 테슬라가 M7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오늘 좀 그런 모습들도 좀 있네요. 자 오늘 이제 임 대표님 또 시장 출발 상황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시장 자체가 뭐 강하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종목 내에서 좀 그러니까 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방산과 뭐 조선 관련된 이쪽은 뭐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전일 좋았었던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오늘 같은 게 전일 이제 부진했던 게 오늘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갔듯이 이런 추남매 현상이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간의 이제 관세 협정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단 영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만 대에 한해서는 이제 무관 10%의 관세로 지금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영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대수가 연간 10만 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좀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이제 관세가 25%보다는 인하될 가능성에 좀 더 시장에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과의 이제 경쟁의 격화에 따른 그런 이제 시장 점유율 하락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투자를 하실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어제 뭐 CS 윈드,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한화솔루션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많이 좀 위축이 되면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기우에 머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금리와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투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전일 뭐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뭐 반등을 보였으나 뭐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벤티지 랩이 최근에 어저께 이제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뭐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최근 들어 이제 다양한 이제 제형으로의 이제 변경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 사항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관심 사항이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벤티지 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기 지속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이런 경구용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 니들과 같은 패치 형태의 그런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도 강한 흐름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임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섹터별 상황 좀 살펴볼 시간이죠. 권별 앵커, 오늘은 어떤 섹터들이 더 눈에 띄는지. 오늘은 조금 이제 예상이 잘 안 되네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어떠한 섹터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 기업들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블루엠텍이 지금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그에 대한 효과까지도 전반적으로 조금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미고비가 4월에 한 500%가량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블루엠텍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도 두 자릿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돼서는요, 일부 언론의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그룹이 처음으로 밸류업 정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이 이번 달에 이르면 주주 환원책을 담은 기업 가치 재고와 관련된 방안을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모멘텀, 거기에다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보겠습니다. 넷마블이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죠. 무려 영업이익이 1200%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게임주 매수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연장성상으로 오늘 웹툰과 관련돼서도 개장 직후에 검색 많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도 오늘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오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색 그리고 정책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검색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오늘 어떤 선택하고 있을까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보게 된다면요. 오늘도 외국인 소폭입니다만 담아냅니다. 80억 원가량의 물량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했는데 3월 말 이후에 처음입니다. 오늘까지도 그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개인이 370억 원 그리고 기관은요. 400억 원가량의 물량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면에 코스닥은요. 개인만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단의 움직임도 엇갈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평화홀딩스의 상승력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가 불발됐을 때 대선 후보를 포기하겠다라는 이러한 언급이 나오면서 평화홀딩스가 2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마감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려 14%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 인바이오젠이 오늘 12%가량의 오름세, 넷마블 5만 원 터치했습니다. 5만 원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 SK케미칼 역시나 놀라운 실적 발표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오늘 10%가량 상승하면서 호실적 발표한 기업을 중심으로는 주가 반응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원일 T&I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인데요. 원일 T&I 같은 경우 오늘 공모가 대비 76%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친환경 에너지 토탈 기업이라고 하고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 57%가량 상승하는데 재생 치료제 개발 업체라고 합니다. 둘 다 공모가 대비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SL바이오가 상한가 그리고 대우특수강 우선주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고 있고 상지건설이 23%가량 오름세 나오면서 오늘 또 시세를 내는 종목 일부 종목은 정치 테마주 성향이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신규 상장주를 중심으로 시세가 괜찮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눈에 띄는 종목군들까지 살펴봤는데 과연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도 뭐 여전히 정치 테마 좀 많네요. 네. 자, 이제 종목별로 또 두 분이 오늘 어떤 종목들 눈에 좀 띄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오늘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건 실적 관련된 쪽에서 잘 나온 종목이 반영을 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네. 어제도 강했지만 오늘도 강한 SK케미칼이 눈에 띕니다. 참 고생 많이 하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틀 동안에 거의 한 뭐 20% 가까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참 눈물겹게도 3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 한 200억대 물론 과거의 위상 대비하게 되면 이게 뭐 영업이익이 맞겠느냐 하지만 네 그래도 흑자 전환한 게 어디입니까?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PBR이 0.3배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막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화학주가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이제 들어갈 가능성들 특히 이번에 코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고기능성 플라스틱 쪽에서 성과가 낮다라는 쪽이고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과거에 강점이었던 모노모 쪽이 수요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쪽에서 요즘 이제 화학 쪽에서도 그나마 이제 중국 쪽의 변화와 함께 중국에서 가격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나오는 품목 쪽에서 뭐 금호석유라든가 그리고 SK케미칼 또 뭐 유니드 이런 종목들은 또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변화들도 같이 또 이어가는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락하는 종목인데요. 예, 카페24입니다. 지금 현재
18.7%, 5만 4천 원대까지 하루 만에 급락을 하는 모습들인데 일단 실적은 생각보다 선방은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지난 분기 때가 100억대가 나오고 이번 분기 때가 한 50억대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망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가 원래 한 63억 정도였었는데 한 59억 5천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생각했던 분기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지 못했다는 관점과 함께 또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 IR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은 비용 절감과 함께 나왔던 모든 것들 다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성장 속도가 약간 꺾였다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전문 온라인 쇼핑 쪽에서 전문 쇼핑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유튜브 쇼핑몰과 관련된 쪽의 확장세는 여전히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이렇게 크고 특히 최근에 좋을 줄 알고 어떤 롱 포지션이 좀 갔던 쪽들이 손절이 나온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지지권 마련하고 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리에선 5만 4천 원대 정도쯤에서 지지권을 마련하는지 보시고 다음 어떤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블루엠텍의 주가가 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15%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의 급등 패턴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블루엠텍 하게 되면은 과거부터 알려져 있듯이 약재 유통하는 회사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일단 무상증자 300%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왠지 싸 보인다라는 쪽에 대한 베팅이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위고비 열풍으로 인해서 유통 물량이 6배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6배 늘어서 얼마냐라고 봤더니 60억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매출 대비해서 아직 1,000억이 넘는 매출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의미는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탄력받기에는 조금 숫자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게 되면은 너무 지금 고점에 따라가시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게 사실은 겉으로만 볼 문제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싸 보인다고 또 이게 밸류에이션이 싼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잠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단계로 하시는 거라면 뭐 좀 그런데 이런 것까지 감안하시면서 중장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드무시겠죠. 자, 이번에 임 대표님 어떤 특징주들 눈에 띄시는지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도 현대로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K2 전체에 대한 뭐 이슈, 그러니까 관심 사항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제 방산주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현대로템의 절반 정도는 이제 철도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1조 원대의 이제 신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철도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철도 양쪽에서 계속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52주 신고가로 계속 지금 고공행진 중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오늘 강한 주가 흐름세를 보이면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주가 상단이라고 불리고 있는 6만 8천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롯데쇼핑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인 롯데시네마가 지금 뭐 합병, 그러니까 메가박스와 이제 합병 관련된 그런 이제 MOU를 체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엔터 쪽의 부분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롯데쇼핑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이제 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신재생 관련된 부분은 계속 뭐 투자 뭐 보조금과는 관계없이 이런 금리와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기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같은 경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1, 2년이면 뭐 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공급이 에 대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관심사항이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을 뭐 하나솔루션도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뭐 실적 시즌인 만큼 두 분 실적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장 키포인트는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적 발표 마무리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잠깐 특징주 쪽에서 보셨지만 기대감에 맞게 되면은 강하게 반등. 특히 공매도의 어떤 순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잘 나온 거는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반대로 실적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꼭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K뷰티가 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K뷰티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K푸드도 강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변화를 보시면서 또 관련된 섹터들의 흐름들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뷰티에 이어서 K푸드에 대한 실적도 좀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래서 임 대표님은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최근 들어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발언 여파에 따라서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어저께 미국과 영국의 이제 관세 이제 협정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협상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뭐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에 대한 그런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화 환율이 계속 지금 1,400원대로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원화 환율에 따른 외국인 매매 패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관세 그리고 실적 부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함께 알아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과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화학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인 유니드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드는 1980년도에 이제 한국 카리화학 주식회사로 일단 설립이 됐고요. 주력 제품은 이제 가성 칼륨 그리고 탄산 칼륨, 염산 같은 화학 제품을 이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력은 일단 중국 내 5개 이제 현지 법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의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또 어닝 미스가 조금이라도 나면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287억 원으로 일단 시장의 컨센을 대략 한 30% 정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에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287억을 했고 2분기에는 438억 정도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중국 법인의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이제 레깅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될 것으로 2분기에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개설적인 성수기 진입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염화칼륨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레깅 효과가 25년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가 계속 있는데 칼륨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극소량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관세 영향에서도 비교적 좀 자유로운 상황에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조금 자유로운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좀 바라보면 현재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PBR 0.5배 그리고 PER 5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종업계 대비 매우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는 가격대가 맞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니드 이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매우 높고 기술적으로도 일단 조정을 받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유효한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2만 원 정도까지 전고점이 12만 원까지는 상승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7만 8천 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도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7만 8천 원 부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유니드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투자수정 말말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인사의 말 속에 투자 전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우선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말 속의 주어를 보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근데 굉장히 조선 업종에 대한 느낌 확 오시죠? 이에 대한 말씀 나눠볼 텐데 5월 들어서도 정말 우리의 히든카드, 협상카드라고 할 만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5월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공휴일이 좀 많았지만 어제 목요일까지 그래서 5월 2일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장이 열렸기 때문에 어제 목요일까지 5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당연히 뭐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 업종이 좀 올랐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오늘 새벽에 터진 뉴스를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영국과 이제 무역협정이 마무리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또 무역협정이 완결된 국가가 많아질 거로 여겨집니다. 뭐 일단은 뭐 인도가 그다음 후순위로 여겨지는데 그러면서 시장의 전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후유증이 좀 약세되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지수도 좋아지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지수가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당연히 올라가진 않습니다. 특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5거래일 정도 했을 때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 조선주는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5거래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한 9% 가까이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HD 이제 미포조선, 그 다음에 HD 이제 한국조선행 같은 경우는 한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오션은 또 플러스인데 삼성중공업은 약간 미미하지만 뭐 어쨌든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업종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떠받치면서 상당한 어떤 이제 그 진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도 그 기세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재가 좀 딱딱 붙고 있잖아요. 크게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몇 가지 호재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호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4월 30일 날 미국의 이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미국 선박 건조법이라 해가지고 미국이 사실 조선업이 사실 붕괴됐거든요. 모든 제조업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업은 되게 처참하게 붕괴됐습니다. 붕괴됐는데 이런 붕괴된 조선업을 갖고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작년 12월 말에 이제 미국의 이제 하원 의원이 이 선박 건조법을 발의를 했었어요. 발의를 했었는데 이 미국은 이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원은 임기가 이제 2년입니다. 상원은 6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원 임기가 빠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발의된 법안은 자동으로 이제 폐기가 됐어요. 폐기가 되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됐는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서 지난달 이제 30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연휴 때문에 얼마 안 된긴 한데 지난달 30일 날 이제 현지에서 또 다른 이제 선박법이 발의가 됐다. 상원과 하원에서 양당이 공조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대척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갈등을 갖다 빚어내고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중국을 견제한다는 기조는 양당이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12월에 폐기됐던 선박법을 지난 4월 30일 날 다시 이제 발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건 사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이슈고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선박법은 미국은 원래는 이제 자국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미국의 이제 군함을 갖다가 건조해야 된다는 법안이 있었는데 선박법은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국의 미국의 조선수가 사실상 역량이 부족하니까 우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외 조치를 해주자는 게 미국 선박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된 법안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4월 30일 날 중요한 어떤 법안이 마련됐고 이 때문에 이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한 주 동안 조선업종이 그래도 이제 유의미한 상승세를 거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때 말씀해주신 그 해당 법안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HD 현대미포가 예. 예, 강세를 보였고요. 이게 최근도 잘 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얻었다고 보세요? 예. 예. 그 선박법이 사실 조선업종 전점에 우방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자국의 어떤 상선이나 군함을 갖다가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 그중에서 왜 현대미포, HD 현대미포가 가장 큰 수혜주, 선박법만 봤을 때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는 것이냐? 그 미국의 어떤 군함 체계를 보면은 그 MR 탱크선, 미드레인지 그 중형의 탱크선이 MR 탱크선인데 MR 탱크선 분야와 그다음에 로로선 두 분야가 나눠지는데 로로선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바퀴 달린 차가 완성차가 뭐 바퀴 달린 무슨 장갑차라든지 이런 자동차가 그대로 이제 배에 탑승할 수 있는 선박을 로로선이라고 합니다. 이 짐 같은 거 싣고요. 예. 이런 로로선 분야에서 HD 현대미포조선이 세계 전미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 선박법 발효되기 전에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 18%로 1위고 그다음에 MR 탱크선은 역시 HD 현대미포가 이제 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선박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미국이 이제 중국과 견제하기 위해서 자국의 어떤 선박을 대대적으로 이제 건조를 갖다가 계획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우방에 있는 국가, 우방이라 한다면 사실 여러 나라 국가인데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 있고 독일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에게 자국의 선박을 갖다 건조를 맡겨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보다는 압도적으로 이제 선박 건조 능력에서 1위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HD 현대미포가 MR 탱크선, 로로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혜를 갖다가 HD 현대미포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 지난 2월 달에 다울투자증권 이걸 정확하게 짚어서 다울투자증권 그 리포트 때문에 그 HD 현대미포가 큰 이제 상승을 거뒀고 그리고 좀 사그라지면서 뭐 HD 현대미포가 이제 내려앉기도 하고 횡보도 했지만 하지만 어쨌건 전체적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그리고 4월 30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선박법이 다시 한번 발효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HD 현대미포가 어저께 장중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4월 30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선박법이 발의가 됐다라고 했고 예. 작년에 어떤 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거는 통과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작년에 발의된 법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고 추가로 된 것이 있는데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의 유력한 조선소랑 관련된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배타적으로 이제 그 제외시키겠다. 선박법을 통해서 다양한 수혜가 있는데 그 다양한 수혜를 갖다가 그 제외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어떤 그 선박법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IBK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나온 대로 CSSC인데 여기랑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페널티 부과하겠다는 것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한국의 조선업종이 선박법으로 말미암아서 큰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선박법 때문에 한 종목만 골라라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미포가 사실 선박법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찍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군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에 또 다른 호재가 더 있습니다. 양대 호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캐나다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빅 이슈였나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종에도 엄청난 정말 뭐 혹시 뭐 투자를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우리나라 조선업종 엄청난 이제 그 지원을 내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캐나다도
방위 산업을 갖다가 이제 증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이제 수시로 이제 야, 더 이상 나토한테 그 기대지 말고 니네 스스로 방위 산업을 갖다 증강시키겠어. 그런 관점에서 캐나다가 또한 자체적으로 이제 방산 분야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잠수함 4척을 갖다가 건조하겠다고 합니다. 건조하겠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잠수함을 갖고 있죠. 그럼 잠수함을 누가 건조했느냐? 당연히 조선소가 건조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빅3 중에서 그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그 하나오션 등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사실은 이런 방산에서는 사실은 이제 큰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그 부분에서 큰 유의미한 매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오션과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죠. 대우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나라 잠수함과 구축함을 갖다가 그 낙찰을 받아서 건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 회사가 치열한 어떤 경쟁 구도인데 그 2년 전에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하나오션을 탈바꿈하면서 주인의 회사답게 그 대우조선해양에 인수된 하나오션이 발빠르게 많은 것을 갖다가 이제 이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수함과 우리나라 건축함에도 그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치열한 이제 경쟁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캐나다에서 아까 말씀드린 4척의 잠수함을 갖다 건조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각각 이제 그 제안서를 제출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캐나다 최대 방송사는 CBC에서 뭐라고 이제 리포트를 했냐면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공동으로 이번에 4척의 잠수함에서 공동으로 이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이제 그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고무적이죠. 4척이니까 사실 두 척 나눠서 가져갈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배분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는 둘 사이가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큰 경쟁이 치열하다가 부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흠집내기를 하고 서로 간에 뭐 덤핑 공세를 할 수 있는데 양사가 공동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실은 양사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한국 조선업종 전체로도 큰 이득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잠수함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건조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건조돼서 진출한다면 네. 그럼 이것은 당연히 세계 곳곳에서 또 다른 우리나라 방산이 또 다른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도 이번에 캐나다의 소식은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조선과 방산. 아, 정말 투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예.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니까 원팀을 꾸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낙찰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낙찰 받는 건 아니고 예.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기존에 이제 잠수함을 갖다 건조하면서 그 생산했던 국가가 이제 독일, 일본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조선업에 있어서는 아주 세계 최강의 이제 그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철저하게 기술은 이제 뒤처지지만 가성비로,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방산과 같은 중요한 핵심 사원을 갖다가 중국에 맡길 리는 없죠. 그렇다면 캐나다의 잠수함 건조에 있어서는 독일, 일본, 한국이 중요한 경쟁자를 할 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번에 공동으로 입찰을 한다면 사실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가격 경쟁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인건비가 제일 싸요. 일본과 독일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인건비는 그들에 비해서 절반이나 70% 정도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이런 원가 경쟁력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나 다른 나라 원자를 수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그 원자원에서 중요한 게 국가가 프랑스와 한국밖에 없는데 프랑스 원전은 한국보다 원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인건비가 비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절대적인 원가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잠수함으로 넘어간다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에 입찰 제안을 썼을 때 압도적으로 원가 경쟁이 우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압도적인 원가 경쟁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구가하면서 생기는 그 납기를 맞춘 능력. 선박을 2년이나 3년 내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이거 6개월만 빨리 맞춰줘도 해당 고객 입장에서 큰 수익을 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국가는 이거 못 맞춘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근데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등은 이런 납기를 갖다가 제때 맞추는 것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캐나다가 이번에 잠수함 4척을 갖다가 이제 발주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 사실 지금 국내 조선업계가 1분기 실적 시즌에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선업계 실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저가 물량인가 아니면 고부가 가치 선박을 잘 이렇게 수주를 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2년에서 3년 전부터 고부가 가치 선박을 이제 수주함으로써 그게 실적에 반영됐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예, 근데 실적이 반영됐는데 예. 아직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 조금 더 실적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확대돼요. 되게 중요한 점을 짚으셨는데 이거 지금 이 작년부터 조선업종이 전체적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거뒀는데 상승세를 거둔 것은 사실은 예전에 이뤘던 저가 수준을 갖다가 바탕으로 이 상승세를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향후 3년 동안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갖다 거둘 것인지에 대한 것을 끌어다가 계산하면 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조선업체의 큰 수혜를 거뒀는데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할 점은 고부가 가치의 선박이 반영된 것은 올해 하반기 각 조선소별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까지는 해당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매출 장부가 그렇게 적용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부가치 선박이 기여한 바가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에 점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선소는 올해는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수익성이 낮은 저가 수주를 피해도 되겠죠. 지금 예, 예. 만들 능력과 기술 경쟁력이 그럼요. 예, 예. 상당한데 왜 싼 배를 맡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고부가 가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잠수함 이런 예, 예. 부분, 뭐 LNG함, 군함 해양 플랜트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2022년 실적과 2023년 실적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었고 앞으로 그 물량 선가 이런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실적 개선이 2027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그렇죠. 예,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 조선 그런 부분에서 일감을 더 가져올 가능성도 크겠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되면 알래스카의 LNG거든요. 알래스카 LNG를 우리가 가져오기에는 뭐 채산성이 안 맞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조건 시건 간에 미국이라는 큰 시장과 또 우리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LNG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도 자국의 어떤 에너지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LNG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생기는 수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우리가 LNG 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또 기업별로 이익이 나는 분야도 있을 것인데 당연히 이제 LNG 건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종은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지원책을 해서 현실화가 LNG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반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년, 23년도부터 낙찰받은 고가의 이제 선박 건조가 아직 장부가 인식이 안 됐는데 25년도 하반기부터는 장부가 인식이 되는 동시에 또 다른 매출 모멘텀이 어디냐? 미국의 이제 LNG인 것입니다. 미국의 LNG는 알래스카 LNG도 있고 쉐이가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됐을 때 사실은 조선은 LNG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계기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좀 들어오고 있는 예, 예.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 투자 전략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뭐 조선주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방송에 몇 번 말씀했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가들과 다르게 가장 갖고 있는 강력한 장점이 무엇이냐? 민첩성입니다. 그래서 순발력 있게 나 이 종목이 문제가 있구나 하면 빼고 이 종목에 사실은 가격이나 전망은 되게 긍정적인데 다른 이유로 잡음이 생겨서 주가가 이제 그 비정상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발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민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20% 정도는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갑자기 사실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부정적 리포트가 나오면서 야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HD 현대중공업이 많이 떨어졌어요. 비정상적인 반응이었죠. 그럴 때 사실은 갖고 있던 20%를 집어넣은 다음에 원래 비정상이 갖다 정상이 됐을 때 수익이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수익이 난 만큼 내가 다시 차익 실현을 해서 원래 내 몫의 20% 현금을 갖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1년간 트레이딩을 한다면 100%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만 이 비정상적인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금 20%를 갖다 활용하시면 아주 능수능란하게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100% 이상 무조건 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니까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는 조선주에 대한 분석해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추천 말말말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나오고요. 환율은 다시 뛰었습니다. 1,400원 위에서 움직이네요.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